여기 세상을 영원히 바꾼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동차를 갖게 만들었죠. 그는 공장을 처음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공장이 그를 따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기계와 사랑에 빠졌던 남자. 두 번의 쓰라린 실패를 딛고 일어나 결국 세상을 자신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은 혁명가.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파격적인 임금을 선물하고 중산층의 시대를 열었던 영웅 뒤에 그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했던 냉혹한 통제광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인류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한 위대한 발명가이자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증오의 언어를 퍼뜨린 거물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오늘은 단순히 자동차 왕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천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졌던 남자 헨리 포드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던 성공 신화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더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한적한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헨리 포드는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흙냄새보다는 기름 냄새를 사랑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보다 기계가 덜컹이는 소리에 가슴이 뛰었죠. 그에게 농장은 벗어나야 할 과거였고 쉼없이 돌아가는 엔진은 그가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16살 소년 포드는 마침내 농장을 떠나 도시의 기계공이 됩니다. 시계 수리부터 증기 엔진 기술까지 그는 세상의 모든 기계가 움직이는 원리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토머스 에디슨의 회사의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되죠. 낮은 임금에도 밤낮 없이 일했던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말 없이 달리는 마차, 즉 자동차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겠다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차고에서 4바퀴 엔진 마차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신화는 그렇게 쉽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천재성만 기억하지만 사실 헨리 포드는 지독한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세웠던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는 1년 만에 파산했고 두 번째로 세운 헨리 포드 회사는 투자자들과의 불화로 쫓겨나듯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 사람들은 그를 그저 꿈만 꾸는 몽상가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설득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단순하고 튼튼하며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부자들의 사치품이 아닌 평범한 가족의 발이 되어줄 자동차. 바로 전설적인 모델 T의 탄생이었습니다. 모델 T는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검고 투박하지만 믿음직한 자동차에 열광했죠.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 행복한 비명을 질렀지만 포드는 곧 거대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기존의 생산 방식으로는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포드의 머릿속에 시카고의 한 도축장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도축장의 노동자들은 가만히 서 있고 천장에 매달린 소들이 컨베이어를 따라 움직이며 각자의 부위가 해체되던 모습. 그는 생각했습니다. 소의 몸을 해체하는 것과 반대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수는 없을까? 이 기괴하고 섬뜩한 아이디어가 바로 세상을 바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한 가지 작업만 반복하고 차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며 조립되는 방식. 이 혁신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에서 단 93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생산성은 폭발했고 자동차 가격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평범한 노동자가 월급을 모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격적인 정책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냉혹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노동은 끔찍할 정도로 단조롭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서 나사 하나만 조이는 일을 반복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악마의 발명품이라 불렀습니다.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공장을 떠났고 연간 이직률은 무려 370%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4명이 1년 안에 그만두는 수준이었죠. 회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력을 뽑고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포드의 위대한 혁신은
바로 그 혁신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헨리 포드는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상천외한 도박을 합니다. 바로 일당 $5 정책입니다. 당시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배가 넘는 파격적인 금액이었죠. 세상은 가난한 노동자를 위하는 포드의 자비심에 열광하며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5 정책은 자비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높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고 숙련도를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경영 전략이었죠. 그리고 여기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포드가 정한 모범적인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사회부라는 이름의 특별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서의 직원들은 예고 없이 노동자들의 집을 방문해 사생활을 샅샅이 검사했습니다. 집은 깨끗한지, 술이나 도박은 하지 않는지, 저축은 잘하고 있는지,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간섭했습니다. 포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5를 받을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이라는 황금 세 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포드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의 양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멈추겠다며 평화의 배를 띄워 유럽으로 향한 순진한 이상주의자였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을 통해 끔찍한 만유대주의 사상을 퍼뜨린 증오의 확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효율과 통제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모델 T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머지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모델 개발을 반대하기도 했죠. 결국 포드는 더 다양하고 세련된 자동차를 만든 경쟁사에게 1등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세상을 바꾼 혁명가는 어느새 변화를 가로막는 완고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헨리 포드, 그는 분명 세상을 바꾼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컨베이어 벨트는 20세기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고, 그가 제시한 고임금 정책은 노동자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현대 자본주의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선물한 자동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선물하며 오늘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취급했던 냉혹함, 자신의 기준만이 옳다고 믿었던 위험한 독선,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끌었던 천재가 어떻게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지에 대한 쓸쓸한 교훈까지도 말입니다. 헨리 포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진보는 때로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한 인간의 위대함과 결점은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삶은 성공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빛나는 영감이자 동시에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거대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